안녕하세요. 송구독서의 리딩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딩 라운지의 테마는 혼자 하는 독서 모임이며 오늘의 책은 인스타 브레인입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라디오처럼 들으시고 나누고 싶은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리딩 라운지 시작합니다. 오늘 리딩 라운지는 작가 소개부터 인스타 브레인 책 소개 그리고 똑똑한 SNS 사용법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작가는 스웨덴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이자 초 베스트셀러 작가인 안데리스 한센입니다. 스웨덴에서 인기 있는 TV 진행자로 당신의 뇌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죠. 이때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저자인 스티븐 핑거,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가 참석해서 더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 연속 스웨덴 베스트셀러 목록에 책이 올라 있었으며 무려 1,400만 부 이상의 책을 판매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 브레인 주니어라는 책으로 스웨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모나리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바로 저 책입니다. 우리의 뇌는 날마다 해킹 당하고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책은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킹 당하고 있을까요? 작가는 가장 큰 요인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신종 모르핀이라는 마약에 비유했죠. 스웨덴에서는 10명 중에 8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에서 이런 수치를 보인다는 게 놀랍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요. 그리고 조심히 디지털 생활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화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이 존재하는 곳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류의 뇌 말이죠. 우울증은 뇌의 보호 전략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높이고 사고 기능을 예리하게 만드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기간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다 지나간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찾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스웨덴에서 성인 10명 중 9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울증이 뇌가 위험이나 감염 등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울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휴대전화를 꼽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부자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엄격하게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조금 놀라운 수치는 우리는 하루에 2,600번이나 휴대폰을 만진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휴대전화 알람으로 시작해서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루 3시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아이들의 경우는 그 시간이 더 깁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이것은 도박을 할 때와 비슷한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중독을 만드는 것이죠.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기능을 개발한 로젠스타인은 자신이 개발한 그 기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에 중독되는 것을 보고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잡스와 빌 게이츠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엄격하게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퍼센트는 점점 더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스웨덴이 98%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휴대전화 사용은 어떻게 우울증을 가져올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본 사람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과도한 사용은 불안까지 가져오게 되죠. 어느 순간이 되면 휴대전화와 떨어져 있는 시간만으로도 불안감은 상승하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인류의 수면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웨덴 인구의 30% 이상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인체에 필요한 수면 시간에 비해 적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수면이 장기화되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그 해결책을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뇌과학 전문가인 앨릭스 코브라는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인스타 브레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 해결책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운동과 수면은 인스타 브레인에서도 똑같이 하는 말이죠. 첫 번째, 운동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볍게 걷는 산책부터 달리기,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 놀이까지 모든 것이 우울증을 없애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완벽한 선택, 최선의 결정을 위해 미루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여 우울증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은 운동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8시간을 자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루리 클럽에서도 수면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8시간을 자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호흡입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의 저자 존스 홉킨스 의대의 진하영 교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쉬고 2초간 멈춘 후 다시 천천히 4초간 숨을 내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친구를 만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사람이 많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독서 모임의 질문은 똑똑한 SNS 사용법입니다. 책에서는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한 번에 최대 10분, 하루 30분으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라고 합니다. 또한 SNS를 단순 사교 활동이 아닌 브랜드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직접 적어보는 것도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방해하는 푸시 알람을 끄는 것은 지금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SNS별로 사용 시간대를 정하는 겁니다. 저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브런치, 그리고 유튜브까지 4개의 SNS를 골고루 사용 중인데요. 인스타그램은 퇴근길에, 블로그는 자기 전에 20분, 유튜브는 산책하면서 라디오처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시간대를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 독서 모임, 서평 쓰기, 좋은 습관 만들기 등의 모임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건 책에서 말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새롭게 도전할 습관에 대해서 적어보고 브런치, 블로그를 통해 글쓰기 능력을 키워가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SNS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곳독서의 리딩 라운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